도시 기능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보다 편리하고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스마트 도시 개념을 도입해 구축해가고 있는 가운데 사천시에서도 우주항공청 개청을 전후해 관련 사업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 10회지인 하동에서 야생차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장에선 하동 지역 제다들이 직접 내려주는 신선한 차를 마음껏 맛볼 수 있고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판을 깎아 글과 그림을 새긴 전통 서각 전시가 이번 주 열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연꽃 사진전과 미세한 전자부품으로 기업가들의 초상을 담은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가 소식 살펴봅니다. 가족과 나들이가 많아지는 5월, 자연에 동화될 수 있는 숲 놀이시설을 찾아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지면서 숲 놀이시설을 확충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축제와 행사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화재와 구급 등 각종 긴급 상황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유사시 119 생명지킴이함 활용법을 배워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도시 기능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보다 편리하고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많은 도시가 스마트 도시 개념을 도입해 구축이 되고 있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사천시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도시 곳곳에 관련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 전 진주혁신도시에 LH가 설치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 각종 버스 도착 시간과 날씨 정보까지 안내해줍니다. 스마트 공조 시스템을 통해 냉난방과 공기청정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지금은 규모가 있는 도시에선 보편화된 스마트 도시 시설 중 하나입니다. 반면 인구가 적은 사천시는 아직 이렇다 할 스마트 도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도시 전체에 스마트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도시란 각종 데이터를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입니다. 사천시는 지난 1년간 추진한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 최종 용역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사천시는 각종 도시 문제를 ICT 기술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준비하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하기 위해서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장기 목표는 현재와 미래로 나눠 추진 과제를 세웠습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도시 사천에 대한 것과 누구나 머무르고 싶은 정주도시 사천, 그래서 저 두 가지에 대한 목표를 삼았던 것들은 현재와 미래를 같이, 현재에 대한 만족,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준비,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하는 그런 목표들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스마트 도시 서비스는 문화, 관광, 스포츠와 교통에서 행정, 안전, 보건, 환경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제시됐습니다. 시민 일상을 바꾸는 사천형 스마트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 아래 주민이 제안한 24개 도시 서비스 계획도 반영됐습니다. 읍면동별로 저희가 대표자분들을 한 36분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 4차 회의를 거쳐가지고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또 연구하고 해가지고 오늘 계획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도시 계획은 우주항공복합도시와 연계한 계획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더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날 용역 보고 결과는 추가 의견을 반영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천시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차별로 스마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경남도의 우주항공 홍보 캐릭터 별이가 공개됐습니다. 별에서 온 아이를 뜻하는 별이는 사천 비토섬에 얽힌 별주부전을 모티브로 하는 토끼 캐릭터입니다. 자신의 간을 용왕에게 바치려는 자라를 피해 달나라로 갔다 경남도에 떨어진 별이는 다시 달나라로 가기 위해 우주항공산업 기반을 가진 경남과 동행한다는 설정입니다. 앞서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선호조사와 이름 공모를 통해 개발됐으며 다양한 홍보 활동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차 10회지인 하동에서 야생차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장에선 하동 지역 제다들이 직접 내려주는 신선한 차를 마음껏 맛볼 수 있는데요. 남경민 기자가 축제 현장을 전합니다. 고운 빛깔로 채워지는 찻잔.
잔을 들어 코로 가져다 대자 향긋한 향이 솔솔 피어납니다. 한 모금의 차를 천천히 음미하며 오롯이 차를 감상하는 데 순간을 집중합니다. 차향 가득한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현장입니다. 저는 차를 너무 좋아해서 다른 이제 박람회를 가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금 차 마시기도 조금 되게 곤란했는데 여기는 널널하게 지금 공간도 커서 답답하지 않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원 돌아다닐 수 있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야생차 문화축제의 장점은 무엇보다 평소 쉽게 맛보기 힘든 신선한 차를 마음껏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에서 차를 재배하고 만드는 수십여 제다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제다만의 특징을 살린 차를 선보입니다. 차와 다도, 소소한 일상까지 도란도란 찻잔을 주고받으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둘러볼 것도 너무 많고 먹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고 마실 거리도 많고 지금 여기서 차도 되게 많이 마시고 있는데 차 종류가 되게 생각보다 엄청 다양하고 많더라고요. 근데 그 차들이 다 너무 맛있고 해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너무 많이 사갈 것 같은데. 별천지 하동, 천년 차양에 물들다를 표어로 한 이번 축제는 닷새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오는 15일 공휴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에는 모두 50개의 다채로운 콘텐츠들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천년 다양길 걷기와 멍때리기 대회를 비롯한 명상 프로그램, 차를 주제로 한 청년 예술가 작품 전시 등 10여 개의 킬러 콘텐츠가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시음회도 하고 또 많은 할인 행사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차를 좋아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찾아오시면은 전부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한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축제장에 전국 차 애호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함양 대표 먹거리 디자인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가 지난 10일 개최됐습니다. 이날 보고에선 먹거리 공모전에 참여했던 심사위원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디자인 개발 제안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용역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함양 대표 먹거리 디자인 개발 용역은 신규 먹거리 관광 상품의 이름과 브랜드 이미지, 포장 디자인 등을 개발하고 대표 먹거리의 상품화를 목표로 지난 11월 착수했습니다. 목판을 깎아 글과 그림을 새긴 전통 서각 전시가 이번 주 열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연꽃 사진전과 미세한 전자부품으로 기업가들의 초상을 담은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가 소식 허준원 기자가 전합니다. 긴 목판에 빼곡하게 새겨진 한자와 불화, 양각된 부분에 더 씌워진 금박이 어두운 배경과 대비돼 더욱 돋보입니다. 나무판을 깎아 직접 글과 그림을 새긴 전통 서각 작품입니다. 목판각이에요. 인출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인출함으로 인해서 책자가 만들어지는 게거든요. 현대 서각에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예. 정통 서각 기법이라야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서체와 색채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 서각과 달리 은은하고 고풍스러운 미학을 지키는 게 전통 서각의 특징. 이러한 전통 서각을 배우고 연구하는 무견 전통 서각 연구회 회원들의 작품이 전시회로 지역민을 찾습니다. 다작을 만드는 것보다는 한 작품을 만들어도 좀 정교하게 만들자. 작품성 높은 그런 작품들을 다 출품하자. 회원들끼리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제10회 무견 전통 서각 연구회 회원전은 오는 15일 사천시 다서남에서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경상국립대 칠암 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곱게 뻗은 줄기에 피어난 연꽃 한 송이. 둥근 태양은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꽃봉오리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다른 사진에는 크기도 색도 다른 한 쌍의 연꽃이 같은 시간과 공간에 담겼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30여 점의 연꽃 사진을 접할 수 있는 전시. 옥맹선 한국풍경사진작가 부처님의 꽃 사진전은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남해 문수선원 한마당에서 열립니다. 촘촘하게 들어선 직사각형의 물체. 비슷한 듯 하면서도 저마다 다른 얼룩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면 그제야 인물의 초상이 나타납니다. 진주 출신의 기업가이자 LG그룹의 창업주인
구인회 회장입니다. 기업가들이 그간 많은 사회공헌과 업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고 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게만은 헌정하고 싶은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작품을 구성하는 모든 점들은 손톱보다 작은 전자부품을 찍은 사진. 이렇게 모인 사진들은 대한민국 산업계를 이끌고 꽃피운 기업가를 표현하는 가장 작은 점이 됐습니다. 윤한종 작가의 전시 리더스 기업가의 초상은 진주 루시다 갤러리 1전시실에서 오는 30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 허준원입니다. 여수 순천 사건 당시 산청군 시천 삼장면에서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는 합동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산청군은 13일 시천면 시천리 곡점 위령비 일원에서 시천 삼장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제31회 합동 위령제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령제에서는 지난해 재정비한 추모비 제막식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올해 75주기인 시천 삼장 민간인 희생 사건은 지난 1949년 지리산 일대에서 이뤄진 반군 토벌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210명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고성 그린파워가 사천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고성 그린파워 김우영 사장은 사천시를 찾아 지역교육 현안 사업에 써달라며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성 그린파워는 2020년부터 교육기금으로 5억 5천여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한편 이번 후원금은 통학버스 사업과 체육인재 장학금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가족과 나들이가 많아지는 5월, 아이들과 함께 갈 문화공간이 고민되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자연을 동화될 수 있는 가까운 숲 놀이시설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동혁 기자입니다. 나무를 자유자재로 오르는 청설모, 그 옆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치된 암벽 오르기와 그물벽 오르기가 보입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나무 장애물 건너기 코스도 눈에 띕니다. 사천 도심 속 위치한 수양공원 내 유아숲 체험원입니다. 최근 지자체들마다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과 시설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에 부족한 어린이 문화 시설 문제를 이를 통해 해소하려는 취지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 산림 자원을 이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디어나 인터넷 그런 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숲 체험장에 가서 많이 하면 창의성과 모든 게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게임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면서 교육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말이면 이용객들이 많아 대기 시간이 생기기도 할 만큼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기존 공원과 녹지를 활용할 수 있는 숲 체험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양공원과 망상공원 등 총 3곳 이외에도 산안면에 위치한 초정공원과 월성공원에도 숲 체험 시설을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초정공원의 경우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고 월성공원은 토지보상 협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린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호응이 너무 좋고 해가지고 올해 24년도에는 지금 이제 우리 산안면 방지리에 있는 초정공원하고 산안면 월성리에 있는 월성공원 내에 지금 이제 그 유아숲 체험원을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숲 놀이 시설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 진양호 우드랜드 일원에 목조 부속동이 건립됩니다. 진주시는 갈수록 늘고 있는 우드랜드 방문객 수에 비해 체험 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달부터 부속동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98.63제곱미터 규모인 부속동은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며 준공 후에는 목공예품과 한지공예 등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한편 올 들어 이달 초까지 우드랜드 방문객은 지난해 동기 대비 2배로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진주시가 시민이 직접 제안해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2025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다음 달 12일까지 공모합니다. 공모 규모는 총 21억 원으로 시민불편 해소에 꼭 필요한 시 참여형 사업이 7억 5천만 원, 생활 밀착형의 읍면동 참여형 사업 13억 원,
아동 청소년 참여형 사업 5천만 원입니다. 앞서 지난해 공모에서는 총 111건 50억 원의 제안이 접수됐고 이 중 58건 17억 7천만 원이 2024년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최종 선정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가 최근 다녀온 국내 연수가 외유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13일 논평을 통해 진주시의회가 국내 연수 비용으로 사용한 약 2,300여만 원 가운데 숙박비와 식비가 전체 비용의 57%를 차지했으며 의정 활동 관련 일정은 5시간이 전부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의무 교육, 왕복 이동 시간, 비교 견학을 가정한 관광이 일정의 전부라며 진주시의회도 다른 지방의회의 모범 사례를 본받아 국내 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2일 오후 3시 35분쯤 사천시 백천동 사찰 인근 오르막길 도로에서 전기차 SUV가 돌로 쌓은 축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60대 남성과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운전자 60대 남성과 조수석 탑승자 80대 남성은 부상을 입고 자력으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동을 켜자 급발진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를 당한 차량 탑승자들은 가족 관계로 파악됐습니다.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밀양 영남루. 일제해방 후 국보로 승격됐다 1960년대 보물로 내려갔는데요. 이후 60년 만에 국보로 재승격됐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양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누각인 영남루. 옛날 귀한 손님을 접대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곳으로 진주의 촉성루, 평양의 부병루와 함께 한국의 3대 누각으로 꼽힙니다. 영남루에 오르면 지난 1843년 당시 밀양부사의 7살 난 아들이 썼다는 현판과 함께 옛 문인들의 시문 현판도 눈길을 끕니다. 밀양 영남루는 180여 년의 세월 속에 여기저기 갈라지고 부서졌지만 그 웅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급이라 가니까 너무 좋고요. 제가 한번 옛날에 한번 와보고 세라보이 참 새삼스럽고 이 밀양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영남루는 일제강점기인 1933년 보물로 지정됐다 해방 후인 1955년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하지만 1962년 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재평가되면서 다시 보물로 내려왔습니다.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조형미와 조선 후기 건축 양식 등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영남루는 보물로 지정된 지 60여 년 만에 국보로 재지정됐습니다. 밀양시는 다시 국보로 지정된 영남루와 인근 문화유산을 연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영남루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국보로서 손색이 없도록 보존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변의 산재한 문화유산과 연계를 통해서 역사 문화 공간으로 가꾸어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밀양 영남루는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과 양산 통도사의 대웅전 금강계단, 통영 세병관에 이어 네 번째로 우리나라 목조 건축물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청명한 하늘 아래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낮과 밤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화창한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9도, 하동 1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4도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하늘 표정 좋겠습니다.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10도, 광주 12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2도 예상됩니다. 남해동과 앞바다도 하늘이 쾌청하겠는데요. 물결과 바람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4물, 만조 시각은 낮 12시 46분, 간조 시각은 저녁 7시 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3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이동식 119 생명 지키함 운영은 2024년 하동소방서 봄철 화재 예방 대책 투수 시책으로 하동군 축제장을 찾는 국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경남 최초로 하동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이동식 119 생명 지킴이 함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방문하는 축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응급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초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응급구호 물품 등을 넣어 보관하는 간이시설입니다. 주요 물품은 분말 소화기, K급 소화기, 자동 심장 충격기, 구급함이 있으며 캐비닛 형식으로 제작되어 응급사항 시 누구든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동소방서는 연중 하동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행사장에 이동식 119 생명 지키함을 배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